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스트리밍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눈에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NAD입니다. NAD의 클래식 시리즈에서 나온 스트리밍 앰프, 네트워크 스트리밍 앰프인데요. C700이 버전 2로 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NAD에서 김표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NAD가 요즘에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트워크 플레이어 네트워크 앰프들이 줄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상위 마스터즈 시리즈의 M10 시리즈가 이번에 예. 또 V3로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클래식 시리즈의 C700은 예. V2로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모기업 램브룩이 또 이제 MQ에 인수하고 나서 네. 큐로노, D2A, DSD 막 신기술 막 해하고. 그렇죠. 또 계열사인 블루사운드에서도 예. 노드 그 3종 세트 예. 쭉 나왔고. 아주 가장 분주하게 일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인데 그리고 이제 신 버전이 나오면 과거에 그 형벌되는 모델들에서 있었던 칩이라든가 기능들이 또 하위 모델로 또 트리클 다운이 또 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래식 시리즈에서 C700이 한 3년, 4년, 횟수로 한 4년 전? 그렇죠. 그때쯤 나왔는데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가 V2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델에 대해서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솔리드 알루미늄 이 셰시에다가 전면에 5인치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거는 터치 스크린은 아니죠. 예.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볼륨이나 여러 가지 세팅할 수 있는 노브 있고 전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니까. 예. 근데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좀 입출력 단자가 있고 요게 버전 1의 V1 때랑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때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예. 이제 2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점점 이제 아날로그 입력 소스 기기를 연결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네. 기껏해야 이제 CD 플레이어 정도라서 그 정도죠. 그거를 이제 한 조로 줄이고 예. 대신 요즘 그 많이 쓰는 LP 턴테이블 연결하기 위해서 MM 포노단을 만든 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죠. 그리고 포노단이 들어갔으니까 네. 접지 단자도 따로 마련을 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입력단 쪽으로 가보면은 광, 동축, 그 다음에 이런 단자 있고, 그 다음에 USB-A 단자, 요거는 플래시 메모리 꼽아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음원들 좀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DMI EARC도 당연히 장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요즘에 거의 이제 필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단자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HDMI ERC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서브우퍼 출력 단자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간편하게 예. 이제 4.1 채널 정도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얘는 기본적으로 블루 OS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앰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루 OS가 좋은 게 그렇게 무선으로도 또 리어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브우퍼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얘는 최대 4.1 채널까지. 예. 그리고 얘네 상급 M10 V3 같은 경우는 네. 서브우퍼 출력 단자가 2개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걔는 최대 4.2 채널까지 네.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네. 이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된 인티앰프의 그런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피커 출력 단자 있고요. 스피커 한 조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스트리밍 관련 기기니까 그쪽의 기능이 어떤 거에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버전 1하고 V1하고 똑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블루 OS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랫폼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전 세계의 웬만한 네트워크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모두 다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의 그 커넥트, 그렇죠. 그런 기능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무선 프로토콜도 다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에어플레이 2를 지원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에어가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룬레디 인증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aptX HD 코덱을 지원을 해왔고요. 예. 24비트 48kHz 음원까지 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블루 OS가 참 막강한 스트리밍 엔진이자 이제 앱인데 예. 사실 이 C700이 2021년에 처음 나오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 NAD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블루 OS를 채택한 스트리밍 앰프였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참 그 존재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V2가 되면서 그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블루 OS 그리고 앰프 쪽의 어떤 UCD 이 두 개는 거의 쌍끌이로 좀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바로 페어링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도 그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DAC 칩셋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9028 Q2M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원래 M10에서 썼던 칩셋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 형벌에서 썼던 게 이제 그 형은 V3로 가고 그렇죠. 예. 하위 모델에 물려주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M10 V3는 9030 Q2M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9028 예. Q2M은 이제 이 C700 V2가 이제 예. 쓰게 됐고요. 그리고 예. 참고로 이 9028 Q2M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M33 스트리밍 앰프 있잖아요. 아, 예. 그거는 현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고사양의 예. 스테레오 DAC 칩이에요. 그걸 드디어 이제 V2, C700 V2도 쓰게 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네, 그 전체적인 사운드 퍼포먼스에서도 좀 더 향상이 당연히 좀 기대되는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일단은 인티 앰프입니다. 예, 인티 앰프이기 때문에 내부에 앰프가 내장돼 있는데 클래스 D 증포이고 하이브리드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UCD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UCD 하면은 김현님 UCD면 앵코어의 이제 하위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전 모델이라고 보면 이전 되겠죠.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엔코어랑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위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뭐 내줄지는 저희가 이따 청음 시간에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출력이 채널당 80W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NAD에서 이제 UCD나 엔코아 뭐 아이겐탁트는 그래도 8옴과 4옴을 정확히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는데 그렇죠. 이 UCD나 엔코아 쓴 모듈은 8옴과 4옴을 그냥 하나의 잣대로 그래갖고 얘도 8옴, 4옴 구분 없이 네. 그냥 80W로 이제 표기를 했다. 그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0 V3는 예. 엔코아로 100W를 내고요. 그렇죠. 얘는 UCD로 80W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위 기기들이랑 이게 딱 이게 계급 구분을 굉장히 명확히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꾸 이제 M10 V3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고, 근데 걔는 이제 어차피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도 7인치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코아 그 증폭 모듈도 좀 다른 모델을 쓰고 좀 곳곳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리모컨하고 좀 달라요. BR1이라고 IR 리모컨이 새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 C700 V2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테스트하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매칭은 사실 여기에는 스피커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 이게 우퍼가 12인치짜리인데 게다가 또 3웨이잖아요. 그렇죠. 3웨이 이런 대형 스피커를 과연 이 조그만한 하프 사이즈의 거기다가 복합기예요. 네트워크 앱 인티앰프가 어느 정도 드라이빙 해주는지 한번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terday,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Now you've gone and left me. I've been alone all night long, and this morning I find myself waiting for you.
were so afraid inside. It's a human sign when things go wrong. When the scent of her layers and temptation strong. Cold, cold heart, heart done by you. Something's looking better, baby. Pass it through.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I think I am at home. Oh no, no, no. And this is what I should have said. Well, I thought it, but I kept it her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 곡, 뭐 웅산의 이런 곡들은 사실 대역폭이 뭐 엄청 넓거나 여러 악기가 출몰하는 뭐 이런 곡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곡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도 대부분 좋게는 나옵니다. 근데 딱 음색적인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평탄한 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아탈란테 5는 여러 가지 매칭을 해봤는데 이 스피커에 상당히 좀 다른 클래스 A나 클래스 AB에 비하면 확실히 타이트하고 좀 빠르고 명징한, 예. 하지만 M10에 비하면은 조금 그런 성능에서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그 성능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 브루노 푸제이가 이제 개발한 그 UCD 엔코어 아이겐탁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예. 이게 상당히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클래스 D 앰프 소리랑은 이 격차가 확 예. 나요. 그러니까 예. 첫 곡 웅산 이 예스터데이 이 곡에서도 그러니까 클래스 D에서 가장 좀 짜증났던 게 고음이 좀 쏘고 거칠고 그리고 좀 뭉개지고 예. 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UCD서부터 딱 진입을 하면은 특히 고음 특성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음도 좀 더 타이트해지고. 예. 그러니까 일반 기존의 어떤 클래스 D 소리들을 보면 저역을 대충 퉁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리고 네. 약간 속된 말로 좀 정신줄 놓고 좀 아, 예. 밋밋하고 좀 이렇게 휑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저음하고 고음 쪽 특성이 확 좋아지는 걸 보면 역시 UCD부터 시작되는 그 네. 브루노 푸제이의 족보 있는 클래스 D 앰프 소리가 바로 이 C700 V2에서도
나온다. 예. 그걸 먼저 가장 음. 좋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클래스 D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 UCD나 뭐 헤이펙스나 그다음에 아이겐탁트, 퓨리파이에 뭐 이런 그 제품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전 세계에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실 상용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제품을 자체 클래스 D 증폭 회로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UCD나 뭐 헤이펙스, 뭐 아이겐탁트 이걸 정말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 면에서 성능이나 스펙이나 뭐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벌써 UCD 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훌쩍 그렇죠. 넘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 보면은 예, 뭐 스펙이나 뭐 그래프나 수치사항뿐만이 아니라 일단 귀로 들어보면은 일반 그 쉽게 접하는 그 저가의 클래스 D 앰프하고는 이 예.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곡이나 하여튼 저역 쪽이 좀 많이 나오는, 역동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이런 음악들을 좀 들어보면은 두 번째 뭐 이런 곡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이게 12인치 우퍼를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드라이빙 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렇게 속도감을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확실히 UCD나 이런 클래스 D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맞아요. 아탈란트 5를 제가 다른 제품에 좀 물려봤을 때도 기존에 좋게 들었던 게 드비알레랑 매칭이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예, 물론 뭐 M10 뭐 그 다음에 뭐 위에 M33 그거에 뭐 비할 때는 아니지만 가격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곡에서는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역 특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곡이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80W 아무리 UCD지만 80W면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런 예. 느낌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저 그래서 12 스피커를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거를 좀 더 타이밍이 더 쉬운 거를 매칭할까 하다가 네. 한번 해봤어요, 사실. 네. 근데 진짜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저음이 잘 나오는 거 보고서 예, 그러니까 이 NAD가 참 80W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체감상으로는 한 150W 느낌이 났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안에 들어있는 SMPS 전원부도 상당히 예. 여기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성진의 이 피아노 협주곡은 사실 저는 클래식 녹음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녹음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편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클래시컬 녹음을 제대로 재생하기는 상당히 이 클래스 D의 그 UCD 그런 하위 그 모듈을 장착한 이런 앰프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제법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저는 물론 M10이나 M33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좀 더 나아지긴 하는데 음색 부분에서 뭐 너무 들뜨거나 너무 막 약간 너무 차가워서 예, 좀 너무 견고하고 너무 딱딱하고 이런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DSC 칩셋이 9028 Q2M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음색 부분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어떤 해상력, 체감상 해상력, 네. 그리고 이제 그 분해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이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ESS의 그 델타 시그마 칩이 그런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할수록 청감상 다이내믹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지고 그렇죠. 배경이 조용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네. 이건 이제 9028 Q2M이지만은 뭐 9028, 9038 특히 최근에 나온 9038 프로 8채널 칩 들어보면 예. 정말 이 작은 소리와 큰 소리 다이내믹 레인지도 예전 칩보다 훨씬 넓어지고 예. 배경도 되게 적막해지는 걸 느끼는데 네. 확실히 이 C700 V2가 되면서 예전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서 다이내믹 레인지라든지 해상력이 확 높아진 거를 이 마지막 세 번째 곡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NAD의 C700의 V2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앰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스트리밍 관련 제품들은 사실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블루OS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뭐 DSC 칩셋이나 여러 가지 또 사용 편의성, 거기다가 포노단도
그렇죠. 탑재하고 있어서 상위의 뭐 제품들 좋은 게 많지만 편의성이나 기능성 이런 걸 따질 때 이 가격 대비 성능비는 상당히 좋다. 좋은 기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V2 되면서 이제 룸 음향 보정 프로그램 그렇죠. 드락 그거 라이브를 빼먹었네요. 이제 지원하고 아직은 작동이 안 하는데 예. 이 NAD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펌웨어 예.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 드락 라이브를 또 지원을 한다니까 이 룸 음향 보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빅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상위 기기 M10이나 뭐 M33 이런 쪽 기기들은 사실 좀 가격이 이제 그런 기기들은 좀 가격 부담이 있는 분들은 C700 V2를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위에서만 지원하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트리클 다운돼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죠. 예,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트리밍 앰프이면서 또 MM 포노 그다음에 아날로그 해서 다른 소스기기도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참 팔방민 올인원 그러니까 진짜 똘똘한 앰프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